예,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15번째 시간이네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오프라인 수업의 온라인 전환 방법.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되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다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는 뭐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온라인.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짓이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짓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만드는 걸 언제 처음 했냐면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15년 전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원 내 인트라넷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제일 처음부터 노력했던 것은 그 오프라인 환경이랑 온라인 환경을 동일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카메라 그 감시도 해봤고 여러가지 뭐 차단 제한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동일하게 하다가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무리 오프라인을 온라인하고 동일하게 하더라도 온라인은 그 오프라인의 효과가 나지 않는답니다. 온라인은 온라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온라인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온라인은 온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온라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온라인에만 있습니다. 바로 이 온라인만의 이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딱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신경 쓸 게 한 가지죠. 유일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유일한 고려 요소를 알고 있을 때 전환 과정은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주제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주제 파악은 항상 1인 영어학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대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평가합니다. 900만원 이상이면은 1등급. 그죠? 200만원 미만이면은 9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00만원 이상이다. 3등급이겠죠? 자, 이 중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등급은 1등급하고 이제 9등급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말을 제일 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등급은 왜 말을 잘 들을까요? 머리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시키는 걸 뭐든지 그때그때 합니다. 1등급은 왜 말을 잘 들을까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2등급부터 8등급은 말을 안 듣습니다. 2등급부터 8등급은 무슨 짓을 하냐면은 꼭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5등급 정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이거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의 영어 실력은 당연히 1등급을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하고 있겠죠. 근데 5등급짜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방법을 존중하는 척은 하겠지만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이니까. 5등급은 1등급 이상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학원을 그 아이가 다니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 아이가 선생님 말을 거부한다면 선생님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원하는 등급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럼 선생님도 지금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칭하고 멘토링 하는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제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5등급이면서. 그럼 제가 그 말을 존중하는 척하고 들어야 될까요? 저는 존중하는 척도 하지 않고 아예 딱 잘라서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안 들어버려요. 왜냐면 난 시간 낭비하기 싫거든.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설명해 줬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럼 그냥 잘라버립니다. 왜냐면 난 당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 당신의 의견으로는 5등급이거든. 당신의 의견으로 5등급인데 당신 혼자 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저한테 멘토링을 받아요? 혼자 하지. 혼자서 안 되니까 온 거 아니야. 그럼 말을 들어야지. 당연한 얘기,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제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게 밑에다 적어줄게요.
존중받아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는 존중해요. 그렇지만은 1인 영어학원 월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그대가 모르니까. 그대가 무식한 학생이니까. 그러면 제 말을 들어야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과정을 떠나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만났다. 내가 왜 선생님을 무시하겠어? 응? 선생님을 모르는데. 선생님하고 그냥 가볍게 차 한잔 마실 수 있겠지. 아, 이거 차 맛있네요, 맛없네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잘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랑. 왜 안 하냐? 아우, 에너지 낭비하기 싫거든. 응? 저는 혼자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혼자 먼 산 바라보는 것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 거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응? 진짜 안 좋아해. 내 시간이 낭비되거든. 공원 같은 데 가면 꼭 할아버지 할머니 와서 막 물어보잖아. 응? 그런 건 도와줘. 물어보는 거는. 근데 쓸데없는 잡담을 하신다 그러면 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떻다는 등 그런 얘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사는 거 다 똑같지. 그 얘기를 뭐하러 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시하는 의견은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잡담으로 들려요. 잡담으로.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시키면은 시킨 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얘기하자고. 이해됐어요? 그 본인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우려니까. 왜 존중받으려고 그래? 모르는 분야에서도. 모르는 분야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찌그러진 깡통처럼. 그게 정석이에요. 제가 선생님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니까. 왕세자 교육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세자세요? 태자예요? 어? 왕이십니까? 왕도 그렇게 교육 안 하지. 왕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기 존중 의무를 갖고서 대하냐 이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주제 파악 되셨죠?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시면은 우연하게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더 얘기 듣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서 본인이 존중받는 곳에 가서 존중만 평생 받으면서 굶어 죽으시면 됩니다. 존중을 좋아하는 사람은 굶어 뒤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을 깨우칠 때쯤에 제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제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돈이 출처가 어디서 오냐? 제가 왜 돈의 출처를 자꾸 따질까요? 갑자기 오프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 얘기하다가 왜 돈의 출처를 제가 자꾸 얘기할까요? 유일한 고려 요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원장님이 학원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오죠. 수업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원장님께서 강의를 찍어가지고 듣고 오라 그럽니다. 그럼 듣고 온 애 있나요? 예, 듣고 오는 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안 듣고 온 애는 또 그냥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 머릿속에는 온라인 강의는 선생님이 주는 거를 안 들어도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가면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통제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답을 드렸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통제에서 나옵니다. 예? 돈은 통제에서는 아닙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money from control입니다. 원장님이 원 12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은 교묘하게 저한테 계속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통제를 받죠? 사고방식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고방식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돈이 모이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대로 했을 때 돈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일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뇌를 통제해야 됩니다. 산만하게 들어오는 것 갖다가 막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의식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그 통제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통제력. 그 통제력을 만드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학생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체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통제든 체킹이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돈입니다. 통제를 못 하잖아요. 돈이 안 돼요. 온라인은. 유튜브가 왜 돈이 안 될까요? 통제를 못 하고 지 맘대로 들으니까.
통제를 자기 혼자 해가지고 시리즈 강의 듣는 사람 봤어요? 유튜브에서? 있겠죠. 걔는 난 놈입니다. 뛰어난 놈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원장님한테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매일같이 들으라는 것도 뭐냐면 통제입니다. 통제. 그리고 전화를 24시간 대기하라고 그러는 것도 통제입니다. 제가 원장님들 통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왜 통제해요? 그래야지 원장님이 돈 만드는 사람이 되니까. 원장님들을 돈 만드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려고 저도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변할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통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까? 너무 힘들다. 그럼 죽으세요. 힘든 것을 자랑스럽게 해내기 때문에 돈을 더 버는 거라니까. 그래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공통점은 통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안 나오면 눈에 띄잖아. 엄마한테 죽어요. 엄마한테 왜 죽어요? 어머님 자체도 오프라인만 수업이고 온라인은 안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통제를 재밌게 만들어야 됩니다. 참여할 수 있게. 참고할 드라마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재미는 없어요. 일본 드라마 중에 이제 I Love You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가 맞나 이게? I Love You. 어쨌든 한번 써봅니다. I Love You. 한국인 유학생하고 일본 초콜릿 사장님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I Love You가 얼마나 PD는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일본 버전으로 만든 거죠. 이때 잘 썼던 게 뭐냐면 실방. 실제 방영할 때 한국어 자막이 없었습니다. 자막 없음. 자, 실방할 때 이제 한국어 자막이 없으니까 한국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때요? 얼마나 궁금하겠어. 일본 여성들이. 이게 일본 거기 15세에서 25세를 거의 타겟으로 정한 드라마인데 얼마나 간절히 듣고 싶겠어요. 남자 주인공의 말을. 그죠? 근데 실방에 자막이 없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다가는 한국어 자막을 올려줍니다. 환장하는 거죠. 한국어 자막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시청자층이 실방을 한번 보고 실방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한국어를 말하거나 한국어 사고방식을 시청자들이 감상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 답답한 걸 어디서 풀어요? 넷플릭스에서 풀어버립니다. 어때요? 머리 너무 잘 썼죠. 그래서 시청률이 둘 다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두 군데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드라마 때문에 이제 한국어 열풍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일본 내에서. 자, 이게 보이지 않는 통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통제를 뭘 한 거예요? 그 멋진 남자 주인공의 말을 일본 여성 시청자들이 너무나도 듣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있죠.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서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말이 막 들리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그냥 드라마를 본 거죠. 추정하면서. 이렇게 그죠? 그 추정했던 게 어떻게 됐어요? 일종의 예습 효과가 됐죠.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어 자막이 있으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면서 아하 하게 되죠. 이 두 번을 거치다 보면은 한국어 청취 능력이 늘게끔 돼 있습니다. 와, 저는 이 드라마 기획자가 한 거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금만 활용을 더하게 되면 이 통제라는 거를 선생님이 엄격한 미소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선생님 일이야. 통제를 연구하는 게 선생님 일이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로 통제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제가 보내드린 멘토링을 안 듣고 있다를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시험을 안 본 사람은 저는 안 들은 걸로 평가합니다. 시험을 본 사람만 제가 들은 걸로 평가합니다. 시험 보는 쪽지 다 나가 있죠.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저 원장님이 보기에는 제가 허술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원장님이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면 그게 자동으로 제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구나 안 했구나를 제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통계처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몇 개까지 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많이 하는 사기가 들었는데 시험을 안 봤다 이런 얘기죠. 근데 들었는데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은 저는 안 들은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원장님 이거 나중에 제가 어떤 혜택을 줄 때 영향을 줍니다. 멘토링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멘토링 팀을 짤 때도
원장님이 거기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멘토링을 끝까지 다 들은 사람들한테만 제가 혜택을 줍니다. 그 멘토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장님의 미래입니다. 그런 걸로 저도 통제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얻었습니까? 그 튜토리는 어떻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제가 강의 듣고 시험 보고 노트 필기하는 걸로 제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철저히 페일이 되고 그 내용을 엄마 아빠한테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통제를 점점 느슨하게 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입니다. 통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지금 조금이나마 변화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갖다가 전환할 때 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통제 영역입니다. 그죠? 통제 수단을 갖다가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자, 통제 수단으로 제가 얘기해 드린 건 뭐가 있죠? I love you처럼 그 욕구 통제죠. 욕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말을 듣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시험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험 통제한 다음에 그 나온 데이터 공유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수업에 참여한 내용을 갖다가 어머님하고 공유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머님한테 자신이 수업을 참여했다 안 했다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도 안 일어납니다.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엄마하고 아이가 싸우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를 하게 되면은 아이는 엄마하고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탈하게 되는 원인도 됩니다. 제가 이걸 그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모든 엄마들은 다 이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공정하게 대우를 부탁합니다. 근데 애들이 학습 데이터가 엉망이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 탓을 아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학원 탓을 합니다. 그게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좀 웃긴 면이 좀 많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면 누구 탓이야? 학교 탓이잖아. 담임 선생님 탓이잖아. 담당 과목 선생님 탓이고. 근데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디서 뭐라고 그럽니까? 학원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자체도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탓을 안 하고 자기 자식 탓을 안 해요. 남의 탓만 합니다. 남의 탓.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고 네 자식이 못했다를 계속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이쁘게 만들면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공유 통제로 들어가실 때는 전체 데이터를 공유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데이터만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전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엄마들의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학원생 10명 중에 학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는 애가 몇 명 나와요? 한 반에. 1명, 2명 밖에 없죠. 나머지 7명에서 8명은 또 어떤 상태예요? 데이터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시킨 프로그램을 다 100% 완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100% 완수하지 않은 데이터가 가정 내로 들어갈 때 엄마의 분노는 어떨까요? 돈이 아깝다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학원에 대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유 통제할 때는 이게 그 이성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좋은 건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엄마들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주둥이로만 이성적입니다. 주둥이로만 이성적이고 엄마들이 물건 사는 걸 막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고 저도 칭찬은 해드리지만 립 서비스일 뿐입니다. 엄마들은 절대 물건 구매할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 합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아주 가끔. 대부분은 99.99%는 감정과 감성으로 구입합니다. 학원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이성의 영역인데 이성의 영역으로 엄마는 절대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분석합니다. 감정으로 분석해 놓고 자기가 이성으로 분석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엄마들의 행태입니다. 자, 이 엄마들의 행태를 고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학원 이탈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가 해야 될 거는 데이터 공유를 어디까지 해가지고 재밌게 공유할 수 있냐를 연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제 수단을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의 일부라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통제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전환했다. 큰일 나죠. 학원생들 다 빠질걸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디테일하게 제가 그 코칭을 해드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서서히 바꾸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은 갑자기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장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테마에서 그대가 배워갈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주제 파악은 수만 번 반복해도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돈의 출처는 통제에서 나온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통제가 돈입니다. 오프라인 수업도 통제가 돈이고 온라인 수업도 통제가 돈입니다. 이 통제의 수단을 재밌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욕구 통제로 할 것인가, 시험 통제로 할 것인가, 데이터 공유 통제할 것인가. I love you 같은 경우는 재미하고 그 간절한 욕구를 갖다가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 심리를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통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온라인 드라마 가지고 자발적인 시청률에다가 자발적인 한국학습까지 이끌어냈으니까 이건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응용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뭐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재밌는 장면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거 연습을 시켜본다든가, 그리고 학원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걸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들었다 안 들었다에 대한 체킹 수단 정도 이해됐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통제 수단을 잘 찾아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건져가는 게 있었기를 기대합니다.